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생활백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병원 진료가 늘어나고 약값과 검사비, 때로는 수술비까지 겹치다 보면 이러다 병원비로 다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기 때문에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비를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의료비 절감 꿀팁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은 최고의 절약이다.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당연히 병원비가 안 들고 병이 생기더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제도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만 66세 이상 어르신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같은 기초검사뿐 아니라 위암대 장암, 간암, 폐암 같은 주요 암검진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면 약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방치하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큰 수술이 필요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또 하나,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일부는 무료, 일부는 저렴하게 지원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주사 한 번으로 병원비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약값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두자. 병원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약값입니다. 약값만 잘 관리해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째,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분과 효과는 오리지널 약과 똑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의사에게 제네릭으로 처방 가능한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복약 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을 여러 군데서 처방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한 성분의 약이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사나 의사에게 처방전을 보여주고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약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국별 가격 차이도 존재합니다. 일부 일반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니 꼭 비싼 곳에서만 사지 마시고 근처 약국 몇 군데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약값 비교 정보도 공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보험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자.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계신데 사실 보험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권유하는 치료가 비급여인지 급여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비슷한데도 급여 항목이 훨씬 저렴할 수 있으니 의사에게 반드시 급여 항목 안에서 가능한 치료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분들은 1년에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상한액으로 설정됩니다. 만약 병원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초과분 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지금 내 보험이 여전히 가성비가 있는지, 보장 내용이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적정 수준에서 꼭 필요한 항목만 보장되는 보험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생활습관 개선이 최고의 절약책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결국 가장 확실한 절약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그만큼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가 약해지고 신체 대사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10%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운동 습관입니다.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걸으면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낙상이 줄면 골절로 인한 수술비와 입원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낙상 예방입니다.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 정리되지 않은 전선, 손잡이 없는 욕실이나 계단은 모두 큰 위험 요소입니다.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면 골절 같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병원비도 막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모임, 봉사활동 등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의료비를 미리 대비하자.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예상치 못한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의료비 전용 저축을 조금씩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따로 떼어두면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있는 건강저축 상품이나 의료비 관련 금융상품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비용 견적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병원 이용 팁으로 소소하게 아끼자. 병원에 갈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진료를 받을 때는 꼭 이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줄어들면 비용도 자연스럽게 절약됩니다. 둘째, 치료 옵션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물리치료는 집에서 운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비급여 검사 대신 급여 항목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지출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을 신청할 때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꼭 알아야 할 의료비 절감 꿀팁 6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1.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으로 미리 관리하기. 2. 약값 절약 제네릭 활용과 복약 조정. 3. 보험과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4. 생활습관 개선으로 병원 갈 일 줄이기. 5. 의료비 저축으로 큰 병 대비하기. 6. 병원 이용 팁으로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의료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비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나는 어떤 의료비 절감 방법을 쓰고 있다, 혹은 이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 하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